반갑습니다. 차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또 영입했고 또 그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여전히 지표도 이렇게 짜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CC 라울을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볼란치에 부스케치를 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가 이제 4501 역시 여전히 제로톤 메타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가운데 자리 이 캠 자리에 들어가는 선수가 어떤 선수를 써야지 점수를 많이 올리고 또 채굴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졌는데 지금 현재 감독 모드가 이제 메타가 매 시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번 시즌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시즌이 끝났지만 아마 다음 시즌까지 이 메타가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미리 지금 감독 모드 메타랑 그 다음에 맞는 전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스쿼드까지 한번 짜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 모드 메타가 넓은 제로톱을 많이 채용하는 메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술은 지금 이 전술을 보이시는 이 전술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메타가 지금 이제 계속 넓은 제로톱 메타죠. 넓은 제로톱 메타라서 가장 승률이 잘 나오려면은 결국 이제 메타를 따라가는 전술을 맞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좁은 제로톱, 뭐 AGW 크카모님의 좁은 제로톱이 많이 유행을 탔었는데 지금은 좁은 제로톱이 잘 안 먹힙니다. 승률도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채굴량도 당연히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유저들이 또 넓은 제로톱을 탔고 또 넓은 제로톱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해야지 제일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결국 메타가 바뀌었는데 다음 시즌까지 이렇게 메타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이 끝났지만 다음 시즌을 위해서 맞는 선수들 영입, 그 다음에 메타에 맞는 선수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바꾼 스쿼드고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제가 승률이 저조했었는데 이렇게 승률을 그래도 지금 시즌 말까지 와가지고 거진 46.4%까지 올려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승률을 시작이 41%로 시작했어요. 지난 시즌은 49.2%의 승률을 찍으면서 진짜 초고승률을 찍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즌 초에 메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승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결국 메타를 파악했고 그 메타 파악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승률을 많이 높였고 아직 시즌이 3,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시즌 마무리를 47%로 해서 48% 승률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넓은 제로톱을 써야 되고 또 넓은 제로톱에 맞는 선수들을 써서 어, 점수를 올려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이 캠자리입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 따졌을 때도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지표는 지금 60경기만 모아놓은 건데 결국 이제 가운데 자리는 포지션은 무시하고 보셔야 돼요. 가운데 자리는 이제 라울이랑 산세트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 그 다음에 볼란치, 그 다음에 센터백까지. 지금 이 지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지표 보는 방법을 다 아시고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왔을 때 또 잘 하고 있는 선수인지 그걸 한눈에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리 베르지체의 수비력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비력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마르코스가 굉장히 준수한 수비력을 나오고 있고요. 부스케치는 뭐 이제 볼란치는 이 지표가 굉장히 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볼란치는 그래서 지금 이 메타에서 지금 감독 모드 메타에서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짚고 나가야 됩니다. 한번 메타에서 볼란치, DM, 그 다음에 후방대기 CM은 그냥 제일 싼 선수를 써야 됩니다. 그냥 똥바지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빈말로 하면은 똥바지 선수라서 막 그렇게 비싼 선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선수를 키 크고 싼 선수를 이렇게 넣어서 제일 가성비 있게 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에는 오스마르라는 굉장히 가성비 선수가 있죠. 오스마르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리오 수아레스 같은 선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수비 맨디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재능 낭비입니다. 그래서 키 큰 선수 무조건 박아주시고
저는 왜 부스케치를 박아놨냐면 부스케치를 지금 이제 한참 어, 선수들 금카 가격이 떡락을 해가지고 얘를 2조에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 이득을 보려고 박아놨는데 벌써 7천억을 가만히 앉아서 먹었죠. 그렇지 않은 이상 뭐 이렇게 오스마르랑 마리오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을 써가지고 볼란치를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메타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페인 금액별 스쿼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마 다음 시즌까지 이 스쿼드가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일단 스페인으로 채굴 하기 위해서는 산세트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산세트가 있어야지 슈챔 도장도 찍을 수 있어요. 산세트 지표가 그만큼 핵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수천 경기의 데이터가 누적된 선수들의 지표를 이미 가지고 있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그 엑셀 파일의 지표를 토대로 이제 녹화도 하고 이렇게 선수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믿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이제 스쿼드를 만들어 보죠. 일단 저희는 산세트를 무조건 받고 시작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캠 자리에 산세트를 무조건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스페인은 산세트만 해도 가격이 5조 후반에서 6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최소 금액은 10조 정도 준비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산세트를 박은 다음에 그 다음이 골키퍼예요.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한데 골키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하드워크 다비드 라야가 있고 른 카시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골키퍼는 웬만하면 20주급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픽률이 높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채택하는 른 카시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른 카시아스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박아야 될 것은 센터백입니다. 센터백 듀오는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뽑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제가 축적해 놓고 있는 스페인 종합선수 데이터 센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500경기 미만의 선수들은 지표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충분히 쌓여 있고 평균 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센터백을 뽑을 때는 수비력이 높은 선수를 채용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체크한 에머리크 라포르트 헝그 시즌, 그 다음에 라울 알비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나이 뉴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헝그 라포르트 같은 경우가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3천억 가던 게 지금 6천억, 7천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난하게 알비올 뉴네스 듀오로 센터백을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알비오를 좌측에 뒀고 우나이 뉴네스를 오른쪽에 두는 배치를 했습니다. 자, 우나이 뉴네스는 반드시 오른쪽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왼발 약발이 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뽑을 게 저희가 이제 사이드백을 뽑아야겠죠. 사이드백도 반드시 데이터에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해주는 선수를 두 명을 뽑을 겁니다. 자, 현재 가장 이제 좋은 후보가 DC 시즌에 데마르코스가 있죠. DC 시즌에 데마르코스가 있고 뭐 하드워크 시즌에 하드워크 데마르코스가 있는데 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DC 데마르코스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드워크 데마르코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이 부분은 자금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하드워크 데마르코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마르코스와 아르나우 마르티네스의 이제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확실히 아르나우 마르티네스가 데마르코스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데마르코스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풀백은 저희는 이제 여러 풀백은 좌측 중에서는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좌측에는 이제 무난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호안카프 데빌라 채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안카프 데빌라 전이맨 시즌 그리고 오른쪽엔 DC 데마르코스로 저희는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포백 라인까지 전부 맞췄죠. 포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안카피 데빌라가 6,500억에서 뭐 7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라울 알비올이 3천억이 안 되고 우나이 뉴네스도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데마르코스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그리고 호안카프 데빌라를 이제 매달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원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달 시즌이나 전이맨 시즌이나 그렇게 지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이맨 시즌이 훨씬 더 지표가 괜찮은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매달 시즌을 가시지 않으셔도 된다. 호안카피 데빌라는 전이맨 시즌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미드필더가 굉장히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금액대별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미드필더 부분부터는 이제 지표를 보지 않고 바로바로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스페인 미드필더 중에서 굉장히 체감이 좋고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는 이아라 맨디가 있죠. 리턴 시즌 이아라 맨디가 있고 그 다음에 23 챔스 수비 맨디가 있어요. 이 수비 맨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스페인을 처음 진입하실 때, 그다음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 자리에 수비 맨디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양발에 수비 맨디를 한 자리 반드시 넣어주세요. 수비 맨디는 반드시 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파레오가 들어가면 되고요. 파레오 아니면은 이아라 맨디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레오가 시즌이 두 개가 있죠. 시즌 두 개를 한번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레오의 종합 지표를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드워크 파레오가 채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DC 파레오가 채택률이 높았고요. 그런데 두 선수의 지표 차이가 거의 그렇게 막 높게 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드워크 파레오의 공격 성공률이 약간 더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DC 파레오의 그 지표 표본수가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드워크 파레오가 DC 파레오에 비해서 한 3천억, 5천억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고 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하드워크 파레오를 채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워크 파레오를 채택을 했고 수비 맨디는 양발이고 파레오는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배치를 파레오를 오른쪽에 수비 맨디를 왼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양측 이제 RM, LM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표를 함께 보면서 같이 뽑으면은 더 훨씬 효과적으로 좋은 미드필더를 뽑을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한 자리에 브라이스 멘데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자리는 이제 루이스 알베르토를 채택을 할 거예요. 물론 오야르사발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오야르사발도 지표가 있고 또 오야르사발을 채택하고 싶은 분들은 오야르사발을 좌측에 채택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야르사발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일단 브라이스 멘데스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선수고 마찬가지로 루이스 알베르토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오야르사발도 가격이 저렴하죠. 그렇다면은 현재 지표적에서 좀 이거는 메달 오야르사발이고 23 챔스 오야르사발 그 다음에 브라이스 멘데스 지금 지표로 봤을 때 하드워크 브라이스 멘데스는 미드필더로 기용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하드워크 브라이스 멘데스랑 챔스 브라이스 멘데스랑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챔스 브라이스 멘데스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2배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브라이스 멘데스는 챔스 시즌으로 채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알베르토를 기용한다거나 뭐 23 챔피언스 오야르사바를 기용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한 명을 저희는 기용을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표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왼쪽에는 브라이스 멘데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LM에 브라이스 멘데스가 들어갔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야르사발보다는 이제 루이스 알베르토가 오른쪽 자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지표적으로 그리고 게임적으로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에펜코리아에 굉장히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이스 알베르토가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볼란치가 한 자리 남는데 볼란치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볼란치는 오스마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스쿼드가 완성이 됐고 이 현재 스쿼드로 굉장히 또 유용한 채굴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슈챔도 찍을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있죠. 12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싸버리면은 저자본 스페인을 하실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스마르 자리가 이제 오스마르 자리에 마리오 수아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마리오 수아레스가 키가 188이고 장신 선수인데 굉장히 또 저희가 가성비로 쓸 수 있는 선수라서 오스마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지금 시세가 좀 올라가지고 비싸니까 오스마르를 내리고 오스마르를 내려서 이렇게 3천억대, 2천억대의 선수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산세트가 구매하기 어렵다. 나는 이제 스페인을 하는데 이 산세트도 못 살 정도다 하면은 이때는 이아라멘디를 리턴 이아라멘디를 이 자리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 산세트가 없다면은 안정적인 채굴 그리고 슈챔 도장까지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페인으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조는 필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쿼드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떤 선수들을 바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산세트도 있고 루이스 알베르토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바꿔줘야 될 것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정도, 그 다음에 공격진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특히 수비진은 이거는 계속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비 맨디 같은 경우를 미켈 메리노랑 이렇게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켈 메리노는 챔스가 있고 유로 시즌이 있는데 당연히 유로 시즌이 챔스보다 약간 지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챔스 시즌을 가면 되겠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유로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산세트는 계속 데려가야 되는 선수라서 산세트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메리노 정도 업그레이드 했을 때 18조 정도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내가 자본이 있어가지고 바꿔줄 만한 선수가 있을까? 물론 이 지금 현재 스쿼드로도 충분히 슈체임도 잘 찍을 거고 승률도 47% 이상 잘 뽑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18조에서 20조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준수한 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여기서 더 바꿔줄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바꿔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한 가지 또 선택지가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감독 모드 메타가 넓은 제로톱 메타고 캠 자리가 전문 공격수들을 넣었을 때 전문 공격수들의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산세트 자리에 라울이나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같은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추천을 드리면 여기에 라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라울은 이제 램 시즌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울을 넣고 그 다음에 수비진에서 라울 알비올과 우나이 뉴네스의 좀 더 상위 버전 수비수를 쓰고 싶다면 페르난도 이에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나이 뉴네스를 빼고 1조가 안 되네요. 페르난도 이에로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또 주급이 너무 낮네. 주급이 넘어가 버리네요. 주급이 넘어가 버리니까 누네스를 넣고 그 다음에 알비오를 빼야겠어요. 알비오를 빼고 이렇게 뭐 이에로 누네스 조합을 갖춰도 굉장히 또 준수한 스쿼드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갖췄으면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10월 달에 주급 패치를 기다리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자금이 좀 더 생겨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 자본이 필요한데 지금 신규 시즌 이아라미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레오를 빼고 이 자리에 이 신규 시즌 이아라미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최적화가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메리노를 이제 챔스로 올려줘야겠죠. 메리노를 이렇게 챔스 시즌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메리노를 챔스 시즌으로 올렸고 이아라민디도 CU 시즌으로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당장에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이 스쿼드로도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요. 굳이 또 바꾸고 싶다면 라울을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울을 CC 시즌이라든지 홈그 시즌으로 올려주시거나 아예 돈이 많다면은 여기서 한 17조 정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굉장한, 그렇다면은 이제 라울을 빼고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베이가가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긴 비싸집니다. 이렇게 베이가를 넣었을 때 거의 뭐 최종본 스페인의 완결판 끝판왕의 공격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세트는 반드시 공존을 해야 되고요. RM이든 LM이든 산세트는 반드시 스페인 스쿼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이가를 차라리 이렇게 왼쪽으로 넣어도 더 좋고요. 산세트가 가운데 있으면 훨씬 더 공격 지표를 더 잘 뽑습니다. 그래서 베이가를 쓰신다면은 만약 산세트가 공존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사이드로 보내서 좌측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한, 훨씬 더 괜찮은 승률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0 급여가 이제 패치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본다 싶을 때는 이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 저희 이제 뭐 브라이스 멘데스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스 멘데스를 미켈 메리노로 교체를 하고 미켈 메리노를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고 브라이스 멘데스를 지운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UT 시즌 파레오가 들어와야겠죠. UT 시즌 파레오가 들어오고 신규 시즌 이아라민드랑 이렇게 듀오로 미드필더 듀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베이가는 측면에 있고 메리노도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굉장히 든든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도 바꿔줘야겠죠. 뉴네스를 졸업하고 아니면은 오스마르를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부스케츠 같은 경우가 있어요. 또 과한 투자는 별로 안 좋은데 볼란치의 과한 투자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돈이 많다 할 때는 부스케츠를 DC 시즌을 하나 박아놓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뭐 로드리 같은 거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볼란치 자리는 슈팅을 때린다거나 공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로드리를 박는다면은 죽음 낭비가 되고요. 첫 번째는 죽음 낭비가 되고 두 번째는 재능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로드리를 볼란치에 절대 박지 마시고요. 로드리를 만약 사용하신다 싶으시면은 반드시 측면 미드필더나 이 중앙 미드필더를 올려서 기용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로드리를 볼란치에 박아두면 굉장히 아까워요. 정말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카프데빌라 상위 선수로 유리 베르치체가 있죠. 유리 베르치체죠. 가격이 뭐 3조, 2조 후반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베르치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에서 자본이 좀 더 있는다면은 그냥 이제 뉴네스 말고 여기 라포르트가 들어가겠죠. 돈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UT의 라포르트를 박아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유로 시즌 라포르트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르난도 이에로를 DC 페르난도 이에로로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거진 공격진이 졸업할 정도의 수준이 돼버리죠. 그래서 뭐 스페인은 뭐 이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또 준수한 스탯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미켈 메리노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미켈 메리노를 제외를 하고 저 자리에 파비안 루이스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파비안 루이스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음, 자본이 많지 않으면 미켈 메리노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만 이렇게 팀을 꾸리면 뭐 100조도 안 되게 스페인은 이렇게 좋은 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주급이 좀 또 심지어 2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산세테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또 산세테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또 스페인에서 신규 시즌으로 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급은 항상 널널하게 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산세트를 좀 한번 바꿔보겠다 싶을 때는 이 2주급을 써가지고 돈이 많다면은 진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100조 정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이제 DC 라울이 들어가는 게 저는 최상의 그 조합이라 보는데 라울이 주급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아라미드가 아니라 오리올 러메우를 넣어야 됩니다. 오리올 러메우가 신규 시즌이 굉장히 또 좋게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오 로메오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부스케치를 시즌 하나 내려서 26 부스케치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270 스쿼드는 솔직히 스쿼드가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어떤 스쿼드를 짜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스쿼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굉장히 또 스쿼드 짜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 스쿼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스쿼드를 구성하면서 또 재밌는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